안녕하세요. 셀러니어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5강인데요. 오늘은 마진 계산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구한 평균 판매가, 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마진 계산기 엑셀표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적당한 값을 넣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노란 칸을 보시면 상품명, 원가, 판매가, 카테고리 수수료, 풀필먼트 비용. 이 칸들은 저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값들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마진, 마진율, 최소 광고 효율, 이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엑셀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어,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구하는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크로스백으로 했죠. 크로스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크로스백을 입력해 주시고, 원가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라 했죠. 판매가는 지난번에 제가 평균 판매 가격에서 상한선, 그때 22,000원이었죠.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제품을 소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판매가는 15,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일단 15,000원, 평균 판매가인 15,000원을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수수료하고 풀필먼트 비용은 우리가 로켓 그로스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쿠팡에게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이 수수료하고 이 비용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쿠팡 윙 화면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센터에 가입하셨나요? 거기에 가입하면 이렇게 윙 화면이 뜨지요. 판매자 화면이. 거기서 좌측 메뉴 탭에서 정산, 정산에서 첫 번째 로켓 그로스 정산 현황 이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에서 우측에 로켓 그로스 수수료 및 요금 가이드 여기를 누르시면 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판매 수수료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런 표가 나와요. 제가 이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대분류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나오죠. 대분류에서 뭐 여기 보면 PC게임은 수수료가 6.8%, 뭐 냉난방 가정 에어컨은 5.8% 이렇게 수수료가 쭉 나와요. 이 카테고리별로. 그다음에 자전거 용품은 7.6%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패션 잡화잖아요. 패션 잡화는 이 아래쪽 패션에 있습니다. 패션 잡화 10.5%네요. 그래서 패션 잡화에서 쿠팡의 카테고리 수수료는 10.5%입니다. 그런데 이 10.5%에 대한 부가세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부가세, 그러니까 더하기 부가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10.5%의 부가세에 1.05%를 더해주면은 11.5 정도 되네요. 11.5% 정도. 그래서 저는 넉넉 잡아서 한 12% 정도 적어줄게요. 여기서 0.12 하면 이게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풀필먼트 비용인데요. 풀필먼트 비용도 아까 그 화면에서 자 이거 한번 줄여보고요. 요 화면 1번에서는 우리가 카테고리 수수료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가면 요금 계산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들을 채워주면 그 풀필먼트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먼저 카테고리를 선택해 볼게요. 패션 잡화고요. 남성 패션에서 남성 잡화에서 가방에서 크로스백이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방의 사이즈가 가로가 20cm, 두께는 3cm, 높이는 30cm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20cm니까 200을 쳐주시고 두께는 3cm니까 30, 높이는 30cm니까 3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보통 그 가방 무게가 한 2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g 넣어주시고 판매 가격은 지금 15,000원이었죠. 그래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금 예상 요금이 2,500원 나왔어요. 그래서 풀필먼트 비용을 2,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동적으로 마진하고 마진율하고 광고 효율하고 이렇게 최소 광고 효율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값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원가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입력해야 이 가격이 이 표 값들이 완벽하게 이제 채워지는데요. 이 원가를 입력하기 이전에 최소 광고 효율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이 최소 광고 수익률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이하, 판매가가 10,000원 이하면 200% 정도.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정의는 딱 200%를 맞춰서 하라는 게 아니라 200% 언저리에서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2만원 이하, 판매가가 2만원 이하면 250%, 3만원 이하면 300% 정도의 최소 광고 수익률을 맞추면 좋다. 그럼 이게 지금 판매가가 15,000원이니까 2만원 이하죠. 그럼 250%죠. 250%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격을 넣을게요. 지금 156인데 한 2,000원 써볼까요? 2,000원 쓰니까 193이에요. 250%를 맞추기 위해서 한 3,000원 써볼까요? 그럼 여기 한 4,000원 써볼까요? 네. 한 4,000원 이하의 원가의 제품을 찾아오면 250% 언저리로 최소 광고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가, 판매가, 카테고리 수수료, 풀필먼트 비용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마진과 마진율, 최소 광고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진은 아시죠? 마진은 15,000원으로 판매했을 때 원가가 4,000원이면 6,5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마진율은 말 그대로 요 판매가와 마진의 비율이니까 43%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죠? 원가, 판매가, 카테고리 수수료, 풀필먼트 비용, 그다음에 마진과 마진율.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데 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최소 광고 수익률. 다른 말로 최소 광고 수익 효율이라고도 말해요. 수익률을 효율이란 말도 써요. 최소 광고 효율, 최소 광고 수익률. 요 227%, 253%가 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판매를 할 때 판매가가 10,000원이고 이걸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5,000원인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판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볼게요.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광고비 10,000원을 썼어요. 광고비 10,000원을 써서 매출이 10,000원이 나오면 광고 효율을 100%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 효율은 로아스라는 말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로아스라는 말은 이제 엄청 들으실 거예요. 로아스라는 말, 광고 효율, 영어로 하면 로아스, 한국말로 하면 광고 효율. 이거는 광고 비용분의 광고로 인한 매출 곱하기 100. 이건 이제 백분율로 나타나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분의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광고비를 10,000원 썼으니까 분모에는 10,000원이 들어가죠. 매출이 10,000원 났으니까 광고비로 인한 매출이 10,000원이니까 분자는 10,000원이죠. 그럼 10,000원분의 10,000원이니까 이거는 약분하면 1이 돼요. 곱하기 100을 하니까 광고 효율, 로아스는 100%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맨 밑에 칸 해볼게요. 광고비를 10,000원 썼어요. 그럼 광고 비용은 모는 10,000원이죠. 10,000원을 써서 매출이 오늘 30,000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광고를 매출이 30,000원이니까 분자에 30,000원이 들어가요. 10,000원분의 30,000원 하니까 약분하면 3이 남죠.
그럼 3 곱하기 100 하니까 300%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광고 효율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자, 직관적으로 볼게요. 10,000원의 광고비를 써서 매출이 10,000원이 나오면 100%, 10,000원을 써서, 광고비 10,000원을 써서 매출이 20,000원이 나오면 광고 효율은 10,000원의 2배의 매출 20,000원이 나왔으니까 200%. 10,000원의 광고비를 썼는데 매출이 30,000원. 그러면 서로의 비율이니까 10,000원의 3배인 300%가 광고 효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광고 효율을 일단 치고 한번 우리 이게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나 팔았을 때 5천원이 남는다고 그랬죠. 10,000원을 광고를 했는데 10,000원의 매출이 나면 우리가 지금 이익이 얼마예요? 하나 팔았으니까 5천원이죠. 10,000원을 썼는데 나간 돈은 10,000원인데 들어온 돈은 5천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예요. 5천원 적자가 났어요. 광고비로 10,000원을 썼는데 나의 수익은 5천원이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5천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10,000원을 광고비로 썼는데 매출이 20,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00원이면 2개 팔렸다는 거고, 하나가 마진이 5천원이니까 2개 팔렸으니까 10,000원이 우리가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 10,000원을 써서 10,000원의 수익이 생겼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수익은 얼마예요? 0원. 나간 돈 10,000원, 들어온 돈 10,000원. 그래서 우리의 수익은 제로예요. 그 다음 날은 10,000원을 광고비를 썼는데 매출이 30,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율은 300%인데 30,000원이 나왔다는 건 3개를 팔았다는 거고, 하나의 매출이 5천원인, 이익이 5천원이니까 15,000원의 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0원은 나갔고 15,000원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은 5천원이 났죠. 그럼 우리는 광고 효율이 최소 200%는 넘어야 흑자가 나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그죠? 이 200%를 기준으로 해서 200%보다 광고 효율이 낮게 나오면 적자고 200%보다 높게 나오면 흑자가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광고 효율은 뭐냐면, 이 상품의 광고를 운영했을 때 적자와 흑자가 나는 경계 지점의 광고 효율을 최소 광고 효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 광고 효율을 우리가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253%잖아요. 253% 이상의 광고 효율이 나오면 흑자고, 253% 이하로 나오면 그 광고로 인한 우리의 수익은 적자인 거예요. 자,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쿠팡에서 광고 센터, 이제 여러분들 광고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광고 센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광고 센터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거기서 쿠팡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체 집행 광고비가 얼마 썼대요? 12,000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광고로 인해서 광고 전환 매출이 88,150원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로 인한 광고 효율이 723%래요. 그러면 이 제품의 최소 광고 효율이 아까요 엑셀에서 253%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 광고를 통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집행하고 매일매일 이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이 제품의 운영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구나, 적자로 운영되고 있구나를 최소 광고 효율과 오늘의 광고 효율을 비교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내일 이 표를 봤더니 광고 효율이 190이 나왔어요. 그럼 우린 적자인 거예요, 흑자인 거예요? 적자가 났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노선은 253%니까 253%보다 낮게 나오면 우리는 적자를 보는 거고, 253%보다 많이 나오면 흑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품 가격을 세팅할 때
최소 광고 수익률을 보면서 원가를 책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백팩을 해본다고 칩시다. 백팩을 시장 조사를 했더니 평균 판매가가 1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백팩의 카테고리를 아까처럼 봤더니 0.12, 12%로 우리가 계산합시다. 그 부가세 포함해서 12%로 계산하고 풀필먼트 비용을 계산했더니 백팩은 좀 크잖아요. 가로 세로가 크로스백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3,500원이 나왔다 칩시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163%지만 제가 말했죠. 2만원 이하면 250% 원저리로 맞추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한 4,000원 넣어볼게요. 4,000 넣어보니까 243%. 왜 여기하고 크로스팩하고 차이 나냐면 요 풀필먼트 비용에서 1,000원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 효율도 같은 원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한번 200%좀 이 4,500원 쳐볼까요? 4,500원. 네.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 18,000원인 백팩을 팔기 위해서 그 제품은 4,500원의 원가로 가져오면 우리가 259%의 최소 광고 수익률로 맞춰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팩의 이 원가는 그 제품의 원가와 물류비, 작업비 등을 다 포함된 가격이 원가인 거예요. 여기 이 표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1688에 샀다. 그럼 1688에서 사는 가격 플러스 배송 대행지로 오는 택배비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배송 대행지에서 작업을 하죠. 뭐 바쿠 작업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작업이라든가 포장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그 OPP 봉투 비용이라든가 이런 작업비도 포함되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3PL 업체로 이거 물류가 또 오죠. 그때 발생하는 물류 비용들. 그 다음에 3PL 업체에서 쿠팡 창고까지 들어가는 물리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원가가 4,500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가를 구하면 우리가 이제 이 원가에 맞게끔 1688에서 이제 제품을 소싱하면 됩니다. 이 원가를 찾았죠. 그럼 이제 이 4,500원의 원가에 맞춰서 1688 가서 제품을 소싱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도매국에서 소싱해도 되고요. 이 중요한 건 판매가를 알고 최소 광고 수익률을 세팅을 하면 그에 맞는 원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원가에 맞는 제품을 소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진 계산기 활용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 아래 나오는 수식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판매가를 구한 다음에 카테고리 수수료 풀필먼트 비용을 넣으면 우리가 광고 효율을 세팅할 수 있잖아요. 이 광고 효율에 맞춰서 원가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에 맞는 제품을 도매시장에서 1688이나 도매국에서 우리가 사오면 된다.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제가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 더보기에 제가 이 계산기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계산기를 받으셔갖고 여러분도 제품을 소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